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근교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희망요양원은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단층 건물들이 기역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중앙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죠. 정원 한가운데 서 있는 느티나무는 벌써 수십 년째 이곳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성호는 매일 아침 6시에 깨어났습니다. 80살의 나이에도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평생을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에 나가던 습관이 이곳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성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니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성호가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외로움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았죠. 식당에 도착한 성호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항상 앉는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요양원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그 너머로는 서울의 빌딩들이 아른거렸죠. 한때 저 빌딩들 사이에서 바쁘게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묘했습니다. 성호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젊은 간병사 미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평생 일찍 일어나다 보니 이제 늦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성호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사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죽과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미지근한 차. 성호는 천천히 죽을 떠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죠. 그 중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여성을 며칠째 관찰하고 있었지만 아직 말을 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성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에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젊은 시절 회사에서 받은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지만 이제는 색이 바래서 글씨조차 잘 보이지 않았죠. 성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이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공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땐 참 바쁘게 살았지. 성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성호의 자녀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재산 관리나 요양원 비용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였죠. 진심으로 안부를 묻거나 대화를 나누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성호는 그런 자녀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성호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원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은 가을이어서 국화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성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일기 쓰기였습니다. 평생 숫자와 계약서만 봐왔던 성호에게 감정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지나갔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낮에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든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젊을 때는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착각이었던 것 같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 나는 그걸 놓치고 살았다. 성호는 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저 구름처럼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남은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성호는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메뉴도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대부분 혼자 식사하고 있었죠. 가끔 간병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성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될 것이었죠. 성호는 눈을 감고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회사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던 모습,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모든 성공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끼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성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정희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성호보다 1시간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더 길게 느껴졌거든요. 78세의 나이에 하루하루가 길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에 가까웠습니다. 정희는 세면을 마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으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항상 정희의 단정한 모습을 좋아했었죠. 여보, 선생님은 언제나 우아해. 남편이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들을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지만요. 정희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성호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성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뿐이었죠. 정희는 성호와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죽을 떠먹으면서 성호의 뒷모습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자신도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식사를 마친 정희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벤치가 그녀만의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책을 읽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죠. 오늘은 오래된 시집을 가져왔습니다. 젊은 시절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윤동주의 시집이었습니다. 서시를 읽으며 정희는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시를 낭독해 주던 시절,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매일이 의미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정희는 시집을 덮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원에는 다른 어르신들도 몇 분 계셨지만 대부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왠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윤동주의 시를 읽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시는 혼자 읽어도 좋지만
누군가와 나누면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정희가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성호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성호는 정희가 앉아 있는 벤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어깨에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정희는 성호를 바라보다가 문득 용기를 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먼저 다가가는 것에 익숙했던 그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성호는 깜짝 놀란 듯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다른 입원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네.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성호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어제 방에서 책을 읽고 계시는 걸 봤거든요. 정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그걸 보셨군요. 최근에 책 읽기를 시작했어요. 평생 회계장부만 봐왔는데 이제 와서 문학책을 읽으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성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정희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성호입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성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희가 앉아있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소설을 읽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것들이죠. 선생님은 문학을 가르치셨으니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는 지금 윤동주 시집을 다시 읽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시들인데 지금 읽어보니 그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성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시라니, 저는 시는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평생 숫자와 함께 살아왔거든요. 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읽으면 되거든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시 속에 담겨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교사였던 시절의 열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정희는 교사 시절의 추억을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대화였지만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회사 일만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과의 시간, 책 한 권 여유롭게 읽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성호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만 매진하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그런 걸 깨달았죠. 정희도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성호는 일어서면서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대화를 나눴네요. 저도 그래요. 내일도 날씨가 좋으면 여기서 뵐 수 있을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성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정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평생 돈 계산만 하다가 이제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알게 되었다. 정희도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를 낭독하는 자신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속의 교실에는 성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단순한 우정이었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성호와 정희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둘만의 약속이었죠. 처음에는 책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깊어져 갔습니다. 성호는 정희에게 자신이 젊은 시절 얼마나 일에만 매달렸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더 바빠졌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아내도 아이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학생들 성적 올리는 것, 진로 상담하는 것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가족과의 시간은 부족했죠. 그런데 이상해요. 그때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후회가 되네요. 성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성호는 정희를 위해 도서관에서 시집을 빌려오기 시작했고, 정희는 성호에게 좋은 소설을 추천해줬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죠.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호 씨, 혹시 후회되는 일이 있으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있죠. 특히 가족들과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돼요. 아내가 아플 때도 회사 일 때문에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아이들이 자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있어주지 못했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그랬어요. 항상 학교 일이 먼저였거든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호는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선 무언가였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을 인정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간병사 수진이 성호와 정희의 관계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다른 직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할아버지와 이 할머니가 요즘 매일 정원에서 만나시던데요. 아, 그러게요. 처음엔 그냥 친해진 줄 알았는데 뭔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가족분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소문은 빠르게 번져나갔죠. 성호와 정희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호의 아들 민수가 갑자기 요양원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고 예고도 없던 방문이었죠. 민수는 아버지 방에서 아버지를 찾다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요? 정원에 계실 거예요. 요즘 매일 그 시간에 정원에 나가세요. 간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정원으로 나가자 성호와 정희가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아버지. 민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성호와 정희는 놀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냐?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민수는 정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 이분은 이정희 선생님이야. 같은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고. 성호가 소개했습니다. 민수는 정희에게 간단히 인사한 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호는 정희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아들과 급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정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정희가 떠나고 나서 민수는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분과 어떤 사이예요? 직원들 말로는 매일 만나신다던데. 그냥 친한 사이야. 같이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성호는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연세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분과.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해는 해요. 외로우실 수도 있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혹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재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성호는 화가 났습니다. 정희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민수는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와 이정희 사이에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여동생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아버지 일로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두 사람의 조용했던 만남에 갑작스러운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개입으로 이제 그들의 관계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죠. 민수는 여동생 은주와 만나 아버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커피숍에 앉아 있는 두 남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오빠, 정말이야? 아버지가 그런 분과 만나고 계신다고?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둘이 정원에서 정말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더라고. 직원들 말로는 매일 만난다더군.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야? 아버지도 외로우실 텐데 친구 정도는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친구? 은주야, 나는 그 이상으로 보였어. 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달랐단 말이야. 마치 젊은 사람처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연애 같은 걸 하신다는 건 아니겠지? 아버지가 벌써 80인데. 은주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민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혹시 그 여자분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 요양원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다더라고. 두 남매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이정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고 아버지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해 미안해하던 차에 좋은 핑계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은주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은주야,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니? 성호는 반갑게 딸을 맞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은주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응,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 요즘은 책도 읽고 정원도 산책하고. 성호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활기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기회를 엿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여기서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계세요? 성호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외로우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은주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희 선생님이라고 친하게 지내는 분이 한 분 계셔. 같이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 성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분이세요? 은주는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던 분이야. 정말 교양이 깊으시고 대화하기 좋은 분이지. 성우의 목소리에는 정의에 대한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정희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인 것 같았죠. 아버지, 혹시 그분과 너무 가까워지시는 건 아니죠? 주변에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를 하겠어?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어서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요양원에서는 작은 일도 크게 번질 수 있어서. 은주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가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우는 자연스럽게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제 딸 은주입니다. 정희는 조금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성우의 딸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예의상 거절할 수는 없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과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정희입니다. 정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주는 정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품이 있고 교양 있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해주셔서요. 은주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어색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일찍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성우가 만류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면 잠깐 더 계세요. 딸도 선생님과 이야기해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워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시선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정희에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슬쩍 던졌습니다. 선생님,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둘 다 바빠서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가끔 안부 전화는 해줍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자녀분들도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시는 걸 알고 계시겠네요? 은주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특별히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냥 요양원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다 정도로만. 성우는 딸의 의도를 눈치채고 불편해했습니다. 은주야, 무슨 신문 기자도 아니고 왜 그렇게 캐묻니?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궁금해서요. 은주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죄송해요.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희가 떠나고 난 후 은주는 아버지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분과 정말 그냥 친구 사이예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은주야, 아버지도 사람이야. 외롭기도 하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기도 하고.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분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죠? 은주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죠.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와 이정희 사이에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 큰일 났어. 아버지가 정말 그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제 두 가족 간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호와 정희의 자녀들이 모두 요양원에 몰려왔습니다. 미리 계획한 듯 같은 시간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성호의 아들 민수와 딸 은주, 그리고 정희의 아들 상민과 딸 수경이 요양원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상담실 분위기는 차갑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4명의 자녀들은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공통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성호 씨 아들 민수입니다. 민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이정혜 씨 아들 상민입니다. 상민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간단한 인사가 끝나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가까워지고 계신 것 같아서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걱정이 되더군요. 정희의 딸 수경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를 생각하면 이런 일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요. 은주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벌써 80이신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내 자녀들은 금세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부모들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부모님들 자존심도 상하실 것 같고. 상민이 고민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우선 각자 부모님을 설득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것으로 안 되면 좀 더 강하게 나가야겠죠. 이때 수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재산 문제는 괜찮으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저희 아버지 통장 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어요. 상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재산 관리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만남이 끝나고 각자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성호는 정원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는데 민수와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성호는 책을 덮고 자녀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정희 선생님과 너무 가까워지시는 것 같아 걱정돼요. 가까워진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성호는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세에 무슨 연애 같은 걸 하시려고 하세요? 주변에서 다 보고 있어요. 성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연애?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아버지, 저희가 바보가 아니에요. 아버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분을 좋아하고 계시잖아요. 은주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성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요양원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성호가 화를 냈습니다. 정희 선생님을 뭘로 보는 거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아버지, 저희도 그분이 나쁜 분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일로 가족들이 힘들어할 필요는 없잖아요. 은주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한편 정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상민과 수경이 어머니 방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니, 김성호 할아버지와 너무 가까워지시는 것 같아요. 수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가까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니? 상민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매일 만나서 대화하시고 함께 산책하시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니?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희는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상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외로우실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일로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혹시 상대방 가족에서 어머니를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재산 때문에 접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수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내가 그런 사람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믿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어떨지 모르잖아요. 상민이 변명했습니다. 결국 양쪽 가족 모두 부모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통장을 자녀들에게 맡겨야 했고, 정희는 자녀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며칠 후 성호와 정희가 평소처럼 정원에서 만났을 때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성호 씨,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잘못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성호는 억지로 강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그렇게 걱정하는데.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호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나이에 뭘 눈치 보며 살아야 해요? 이제라도 우리가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그들의 늦은 사랑은 예상보다 큰 시련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성호와 정희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만나기 어려워졌고, 만나더라도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간절해졌습니다. 성호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자신이 이기적인 걸까? 이 나이에 사랑을 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일까? 하지만 정의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성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사업 서류만 썼던 손으로 처음 쓰는 연애 편지였습니다. 정희 선생님께 요즘 마음이 무거워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때문에 양쪽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70년을 넘게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성호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정희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호는 평소보다 일찍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희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성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성호 씨. 정희의 인사도 예전보다 격식을 차렸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성호는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거든요. 성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래요. 선생님은요? 성호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은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호가 용기를 내서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읽어보세요. 정희는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부터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호의 진솔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편지를 다 읽고 난 정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성호 씨,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성호는 간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걱정하는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굴 수는 없잖아요. 정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성호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평생 남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희와 함께 요양원을 벗어나 하루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잠깐 밖으로 나가보지 않을래요? 답답하니까 바람이라도 쐬고 싶어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일에 서툴렀는데 요양원 규칙상 보호자 동의만 받으면 외출할 수 있어요. 성호는 미리 알아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정희는 동의했습니다. 오랜만에 요양원 밖 세상이 궁금하기도 했고 성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들은 남한산성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라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이런 곳에 와보네요. 정희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젊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성호도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준비해준 간단한 도시락이었지만 이렇게 함께 먹으니 특별했습니다. 성호 씨, 젊었을 때 이런 데이트 해보셨어요? 정희가 장난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성호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이런 거 처음이에요. 젊을 때는 일만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도 이렇게 로맨틱하게 데이트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정희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성호의 손자 진우가 두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진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아버지에게 전송했습니다. 그 사진을 본 민수는 즉시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정희와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우리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시잖아. 민수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은주도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 이제 더 강하게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요양원으로 돌아온 성호와 정희는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쪽 가족이 모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설명해 주세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호와 정희의 늦은 사랑은 이제 정말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상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성호와 정희는 마주보고 앉았고 양쪽 자녀들은 그들을 애워싸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에 선 죄인처럼 느껴졌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그는 손자가 찍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한산성 벤치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성호와 정희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성호는 사진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나들이 갔다 왔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잘못되지 않았다고요? 은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이런 짓을 하세요? 정희의 아들 상민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추궁당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성호가 일어서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야,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야? 우리가 사람을 죽였냐? 돈을 훔쳤냐? 아버지, 진정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문? 그까짓 소문이 뭐 대수냐? 성호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정희의 딸 수경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년 되었다고 벌써 다른 남자분과. 그 말에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경아,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아버지를 잊은 적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수경이 사진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몰라.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지루했는지. 성호가 정희 앞으로 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울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본 민수가 더욱 격분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 앞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정희 선생님을 사랑한다. 성호가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상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호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돈만 벌고 성공만 추구하며 살았어. 그런데 뭐가 남았냐? 외로움뿐이야. 그런데 정희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정희도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호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제가 한 사람의 여자라는 걸 느껴요. 그동안은 그냥 어머니, 선생님, 며느리로만 살았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들의 진솔한 고백에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지한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를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성호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냐? 내가 죽을 때 함께 죽어주냐? 상민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만약 김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상처받으시잖아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인생이야. 사랑하고 이별하는 것도 인생의 일부라고. 수경이 다른 걱정을 꺼냈습니다. 그럼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성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그거 다 가져가라. 나는 이제 돈 따위에는 관심 없어.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게.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소리 마세요. 저희가 재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냐? 성호가 따졌습니다. 체면? 남들 시선? 그런 것들이 내 행복보다 중요하냐? 정희도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아, 엄마도 사람이야. 아직 살아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생 너희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학생들 가르치느라 정신없이 살았어.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냐?
자녀들은 부모들의 절절한 호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모의 입장을 처음으로 들어본 것이었죠. 성호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자식들과 등지고 살기에는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때 은주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진심이세요? 정말로 이정희 선생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호는 정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어. 정희 선생님이 없으면 나는 다시 그 외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 정희도 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성호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제가 온전한 제 자신이에요. 자녀들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상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해. 성호와 정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녀들의 시선이 따갑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하루 종일 자녀들과 벌인 격렬한 논쟁이 그의 몸에 무리를 준 것이었습니다. 응급차가 요양원에 도착하고 성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정희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성호의 자녀들이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정희는 병원 로비에서 밤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정희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3일 후 성호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에는 민수와 은주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은주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아버지.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말 놀랐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성호는 기억이 돌아오면서 정희를 찾았습니다. 정희 선생님은 어디 계시냐? 아버지, 지금은 건강이 우선이에요. 다른 걱정은 나중에 하세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희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 내가 이렇게 아픈데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자녀들은 난처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 또 흥분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민수가 정희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정희는 3일 동안 병원에서 기다리며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성호 씨, 정희가 병실에 들어서며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걱정 많이 하셨죠? 성호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못 볼 줄 알았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녀들은 두 노인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이나 체면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성호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아, 아버지 말 좀 들어봐. 나는 평생 너희들과 가족을 위해 살았어. 회사 일에 매달려서 정작 내 행복은 뒷전이었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뭐냐? 성호는 기력을 다해 일어앉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몇 년마저 남의 눈치 보며 살라는 거냐? 정희도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학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런데 이제 좀 제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요? 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희 선생님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 책 읽는 재미도 대화하는 즐거움도 처음 알게 해주셨다고.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 씨는 제게 다시 한번 여자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되찾게 해주셨고요. 자녀들은 부모들의 진심을 듣고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성호가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았거든요. 은주가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어. 성호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의 아들 상민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김할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래, 정말 사랑해.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만 부정할 수 없어.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수경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민수도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행복이 우선인데 저희가 너무 앞서 걱정했나 봐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성호는 건강을 회복했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두 사람의 만남을 막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방해하지는 않기로 한 것이었죠.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희망요양원 정원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성호와 정희는 여전히 매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말입니다. 성호 씨, 오늘은 무슨 책을 읽으세요? 정희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김소월 시집이요. 정말 아름다운 시들이 많네요. 성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시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뭐예요? 정희가 궁금해했습니다. 진달래꽃이요. 특히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아요. 성호는 시집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호 씨가 시를 이해하시는 걸 보면 신기해요. 처음에는 숫자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어요. 성호는 정희를 감사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성호의 손자 진우가 할머니와 함께 정원으로 왔습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할아버지와 이정희 할머니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진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진우야, 어서 와라. 성호는 손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진우는 정희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 안녕하세요. 진우야, 공부는 잘하고 있니? 정희는 교사 시절의 습관으로 진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국어 선생님이셨다면서요? 나중에 숙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진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라. 성호는 손자와 정희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가족들이 조금씩 정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정원에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성호와 정희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성호 씨,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정희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행복해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니까. 성호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용기가 생겼어요. 정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사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완벽하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코스모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두 노인은 여전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간절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나가고 싶었습니다. 성호는 정희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성공만 쫓아 살았는데 진짜 성공은 지금 이 순간인 것 같다. 정희도 성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완전하다. 요양원 정원에는 여전히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과 가족들의 걱정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와도 성호와 정희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요양원 정원에서 두 노인의 늦은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조용히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 불렸던 그들의 감정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이 되어 있었습니다.